장훈 분석가 그리고 저희 YTN 외교 통일 전문 기자 김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참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금일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그 인질극 당시 상황이요. 어떻게 누가 어떻게 난입을 해서 어떻게 그 인질극을 벌인 것인지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4시였는데요. 그 외교관 차량을 탄 인질범 한 10여 명이 그 수도 말리코에 있는 그 레디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그 14층과 17층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난입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투숙객 140명, 그럼 직원 30명 등에서 모두 17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인질극이 벌어지자 뭐 미국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등은 자국민들에게 이제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프랑스인 등 3명이 이제 사살됐다는 소식도 들렸고 또 인질범들이 중간에 그 코란을 잘 외우는 그런 그 인질들은 뭐 이미 이제 석방을 했다 이런 얘기 풀어줬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한 인질극이 시작된 지 한 3시간 만에 그 말리 특수군과 미군과 프랑스군 그 연합 부대가 그 호텔을 이제 진입을 해서 본격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한 9시간 만에 인질극이 종료가 됐는데 이제 이 상황이 종료된 뒤에 봤더니 한 이제 27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인질범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또 그 인질들이나 그 숨진 희생자들의 뭐 정확한 그 국적과 신원 등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인질범이 1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2명은 붙잡혔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정확히 지금 현재 속보가 정확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곳이 뭐 외교관들 그 서방 사람들 많이 머무르는 호텔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성급 호텔인데요. 원래 이제 미국의 그 호텔 체인 중점의 하나인데 이 말리 전체로 보면은 말리가 굉장히 생활이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에 있는 이 호텔은 굉장히 시설이 좋은 호텔이고요. 여기에 이제 외교관들은 물론이고요. 비즈니스 사람들, 그다음에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경제 관련 큰 세미나가 지금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알무라비툰이 우리가 한 일이다라고 했고. 뭐 다른 데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한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떤 곳인지를 좀 알무라비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무라비툰 같으면은 이제 이 말리에 5개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세력이 약하지만은 상당히 잔인하고 그동안에 무자비한 그런 그 테러 공격을 감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목타르 벨목타르라는 애꾸는 지도자가 이제 그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19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전에 직접 참전해서 전쟁까지도 했고 그때 이제 눈을 다쳐서 애꾸는 지도자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 사람인 그 2013년에 이제 알제리에 당시에 천연가스 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질극을 벌인 주모자입니다. 당시에도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한 30여 명이 그 당시에 희생이 됐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것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러는데 이 알무라비투는 과거 이제 말리에 고대 왕국이 있었는데 그 고대 왕국의 이름이고요. 뭐 우리말로 따지면 뭐 보초다, 경비병이다, 뭐 이런 뜻의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카에다와 그다음에 IS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현재에서 지금 내놓은 성명으로 보면은 말리의 알카에다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카에다 계열로 분류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근데 이 알무라비툰이 이제 지난 5월에 IS의 추종 세력으로 이제 선언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숨진 이후에 그 알카에다에서 많이 이탈해서 이제 IS로 점점 추종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IS와 알카에다의 약간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이 북아프리카 지역 쪽에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IS가 최근 들어서 세가 강해지니까 알카에다 계열에 있던 많은 그 단체들이 IS로 추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선을 갖다 변경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알-무라비툰에서도 그 지도자와 그 따르는 추종 세력 간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알력이 있었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IS와 알카에다가 조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알카에다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알다시피 이제 창설을 했고, 특히 이제 1991년 그 이라크 그러니까 걸프 전쟁 이후에 이제 반미 조직으로 좀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IS는 좀 이제 그 이후에 좀 최근에 생긴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제 무정부 상태가 시작되면서 그 틈새를 뚫고 이제 이 극단주의 세력이 좀 이제 자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알카에다는 이런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슬람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하는 반면 이 IS는 이미 이제 지난해 그 이라크와 시리아 그 지역에 이제 자신들의 그 칼리프 제국을 일단은 선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슬람 국가 선포를 먼저 한 다음에 자신들의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IS는 무엇보다 SNS나 이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침투를 하면서 더 많이 공감대를 좀 얻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많은 이슬람인들한테 우리한테 어떤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우리의 그 원래 국가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이 좀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을 결집하는 그런 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알카에다 쪽이냐 아니면 IS 쪽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IS가 했다면 앞으로 추가 테러를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고 알카에다 쪽에서 만약에 했다면은 자신들도 존재감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런 일을 또 벌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다.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지금 그 IS와 알카에다가 서로 경쟁하는 지금 단체가 돼버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S는 지금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고 알카에다는 지금 세력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카에다로서는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서방에 대해서 상당한 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라든지 이런 추종 세력이 있는 곳에서 또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IS는 그럼 기존의 계속 방식대로 또 테러를 벌이고 어떻게 보면 테러를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서방이나 이 전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더 테러의 위협이 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테러가 아주 상징성 있는 워싱턴이나 또는 뉴욕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상징이 있는 로마나 그렇게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의외의 곳에서 났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말리에서의 테러. 테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고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더더욱이 거기에 대한 이미 경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이런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더더욱 이제 공포감을 확산을 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을 더 과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워싱턴이나 로마, 뉴욕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IS고요. 예. IS 외에 수많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이런 러시아 여객기 테러라든가 파리 테러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이 좀 대서방 테러에 대한 좀 연대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를 또 좀 노린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은 이제 알-무라비툰이 IS가 파리 테러를 이룬 것에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아서 이 말리에서 알-무라비툰이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 프랑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테러에 또 취약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9.11 테러를 겪으면서 상당히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이 테러에 대한 대비 태세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톨레랑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테러 세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세력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식민지 지역 했던
곳이라든지 이 파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꾸 테러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특히 이제 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수많은 무슬림들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톨레랑스,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 대한 어떤 인내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와 있는데, 하지만 반면 그 이슬람에 대한 많은 또 차별이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히잡이나 뭐 부르카를 못하도록 그 법제화한다라던가, 특히 이제 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해서 그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더더욱이 이제 반서방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이런 극단주의적인 뭐 테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프랑스인들이 이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자, 그게 테러를 이기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해서 테라스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한다는데, 또 이렇게 프랑스를 표적으로 한 사실상 테러가 굉장히 뭐 충격도 받고 걱정도 될 테고요. 좀 위축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프랑스가 한 9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네들의 영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곳들에서 결국 이제 프랑스 군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프랑스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교민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또 테러가 발生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대도시 파리를 비롯해서 마르세유라든지 이런 대도시 주변 지역에 슬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역시 테러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IS가 어제 백악관을 뭐 불바다로 만들게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영상을 또 공개했는데, 조만간 실제로 백악관이든 아니면 그 미국의 주요한 지점에 대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습니다. 그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뭐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은 언젠가 반서방에 대한 뭐 전쟁, 그를 통하는 이슬람 국가의 건설 이런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그 세력들이 점점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방을 가장 크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뭐 상징적인 데 대한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2001년 9.11 테러에서 보듯이 이제 미국의 심장, 뭐 세계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곳들을 이제 타격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경고한 것이 단지 뭐 말의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언젠가는 그 감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서방 국가들이 더 연대를 해서 지금 IS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고, IS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테러 선언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뭐 자금줄의 차단이라던가 테러리스트들의 이제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들 미리 체포한다던가 이런 데 대한 그 연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IS 세력이 얼마나 좀 더 뭐 차단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간의 어떤 그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응들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인도네시아 사람 지난번 그 북한산 가서 네. 깃발 알루스라 깃발 흔들었던 사람이 구속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테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데요. 높다고요? 예, 지금 그 IS가 그동안에 동영상을 9개 정도로 경고 동영상을 냈었는데, 예. 그 중에 실행된 것이 3개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확률이 높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IS가 직접적으로 테러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국 62개국 중에 한 국가로 속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이 분명하고요. 알-루스라는 이제 뭐 알카에다와도 좀 더 가까운 단체이긴 하지만은, IS와 지난번에 김모군처럼 IS에 가담한 그 한국인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나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IS에 가담한 그 외국인이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호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테러 위험성이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혹시 IS에 가담한 사람은 더 있는지, 예. 아니면 또 이 사람들 또 IS에 국내에서 동조하는 세력이 과연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제 국정원이 이제 국회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 IS에 대한 지지를 밝힌 사람이 14명이다. 그 중에 이제 10명은 내국인이고 이 중에 4명이 이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들이 이제 단순히 IS에 대한 지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IS와 좀 연계하려는 그런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이런 테러 세력과 좀 연계해서 활동할 것이 의심돼서 추방한 것이 지금 48명이라고 밝혔고요. 또 최근 4년 새에 그 불법 체류자의 비율도 한 27%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 당국에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만큼 이런 뭐 불법 체류자나 제3세계인들을 모두 테러리스트와 절대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어떤 뭐 입국 심사에 좀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이제 뭐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테러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국정원의 주장인데 이들을 위해서는 뭐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 논란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테러법이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우리의 이제 테러에 대한 우리 내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 파리처럼 극장이라든가 뭐 축구장 이런 이른바 소프트 타겟, 호텔 거기 뭐 누가 통제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검색도 할 수 없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이건 뭘 노리는 건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테러가 가장 그 목표로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공포심입니다. 테러라는 말 자체가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자기네들을 갖다가 두렵게 만드는 게 가장 그 목표라고 하는데, 뭐 IS의 그 기본적인 목표는 이슬람 국가를 말 그대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미국이나 프랑스를 완전히 그 적대 세력으로 놓고 미국과 프랑스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적으로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대테러 방지법이라든지 국제사회와 지금 서로 연관되는 정보 공유법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약이 좀 통과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 국제 정보기관들과 아주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 IS의 움직임이라든지 알카에다의 움직임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각국 대사관들이 중동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정보 기능도 좀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경제 관련 외교관들이 많이 나갔지만은 이제는 정보 관련 외교관들도 많이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정보 수집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장훈 국제정세 분석가 김희준 외교통일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